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갈등, 이번 전쟁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 가상화폐로 해지하려는 부자들이 많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도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 이렇게 활용들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락하다 조금은 진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때 유의할 점 매일경제신문 김유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세나 현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한 4,7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한 5천만 원 위로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세계 경제가 둔화될 거라는 조금 우려 속에서 4,700만 원대로 지금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게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와 더불어서 가상자산 제재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서방국에서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이 경제 제재에 대해서 우회로로 가상자산이 활용된다라는 어떤 지적이 있어서 이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조금 제재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러시아 IP를 조금 차단해서 이제 제재에 동참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히기도 하는데 개인 지갑을 활용해서 이제 가상자산을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VPN 같은 이제 다른 우회 통로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접근을 할 수 있어갖고 사실 좀 실효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의 가상자산을 활용한 후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거 국내에도 후원하셨다는 분들 인증샷 많이 올라오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가상자산 분석업체 엠릭틱에 따르면요. 이미 6천만 달러 이상 가상자산이 우크라이나에 기부됐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도 직접 지갑 주소를 공개하면서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보면 시세 변동이 큰데 가상자산에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간다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기회가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정부가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어요. 거기 담긴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많이들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특정금융정보법, 줄여서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요.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하죠. 여기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 29곳이 이제 FIU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제 이곳에서 발생한 거래를 바탕으로 이 FIU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거래액이라던가 투자자 수, 투자자 연령대, 투자액과 같은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투자자가 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확인 의무 절차를 마친 투자자 수는 558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엄청나네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가 총 29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558만 명 중에서 99% 정도는 4곳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9곳 중에서 아직 4곳에서만 원화로 코인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4곳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도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협약을 맺어서요. 조만간 신고 변경을 하게 되면 원화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에는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이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는 30대 남성이었고요. 가상자산 투자자 558만 명 중에 121만 명이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40대 남성, 그리고 20대 남성 순으로 투자 비중을 차지를 했고요.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비중이 67%로 여성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투자액도 궁금한데요. 투자자 중 절반 이상인 56%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만 원 이하로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거액 투자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1억 원 이상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는
9만 명 가량 됐습니다. 많네요, 생각보다. 예,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하루 평균 매수하는 횟수는 4.1회였고요. 한 번 거래할 때마다 평균 75만 원 가량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루 평균 매수 횟수 요거 딱 밑줄을 그었는데 증권사 거래하시는 분들이 일평균 한 번 정도 거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하루 종일 이거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보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투자자하고 외국 투자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가상자산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가상자산들인데요. 글로벌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 비중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비트코인이 전체 거래의 39.2%, 이더리움은 19.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13.6%, 이더리움이 12.4%입니다. 그만큼 다른 잘 들어보지 못한 코인들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외에 상위 10대 이제 가상자산 거래 비중을 보더라도 외국과 이제 국내 순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가상자산 투자 흐름하고 국내 가상자산 투자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많더라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단가가 비싸서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도 소문에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것들도 제법 많습니다. IPO 과정, 그러니까 코인이 시장에 등장하는 과정이 딱히 걸러주는 필터가 없다는 거 이것도 좀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인데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하죠. 예, 여기 보고서에 이 변동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나타났는데요. 작년 하반기 동안 국내에서 유통된 가상자산이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떨어진 하락률이 65%에 달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최고 100원에서 35원까지 떨어지는 하락률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네. 주식시장과 비교해보면 4.4배에 달하는 변동성입니다. 일단 일반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를 해보셨다 하는 분들이 지금 500만 명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558만 명이면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이 좀 안 되니까 서울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이 한다는 거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특정 계층에 몰려 있어서 일반인들이 나 이제라도 들어가 볼까 하는 분들은 좀 조심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투자가 활발해졌을 때가 주변에서 나 비트코인을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 많이들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만 듣고 함부로 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 몇 가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은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작년 말까지 29곳이 신고를 마쳤고 원화로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는 4곳입니다. 네. 조만간 한 곳이 더 추가될 예정이고요.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곳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 수가 총 623종인데요. 이 중에 65%가 특정 한 거래소에서만 이제 거래가 되는 단독 상장 가상자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통되는 가상자산이 네. 아니라 한 곳 정도에서만 이렇게 유통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높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투자라는 게 결국은 내가 팔 때 누가 받아줘야 그래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값에 이걸 받아줄 사람이 있는 시장인가 그런 코인인가 이걸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김유신 기자였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